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10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10시 21분 지나는 가운데 30분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많은 언론들은 오늘 아침 뭐 조간신문들 보면 일면에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표하지 않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5명 중에 4명 이상이 사의를 표하며 사표를 쓰면 지도부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무너진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네.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남은 것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고 떠나느냐 아니면 그냥 떠나느냐 이 선택만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 내란의 힘이냐면요.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당내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친윤 세력들이 지금 당내 내란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뭐 징계를 운운하거든요. 와, 전 이걸 보면서 역시 내란 DNA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렇게 당 운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지도 않고 저는 어차피 한동훈식의 정치는 끝을 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당에서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짓밟고 말살하고 하는 이 행태는 네. 저는 또 다른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 전 내란의 힘다운 발상이다. 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국민의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주적이다, 탈당시켜라, 제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탄핵에 찬성을 한 이거는 역사적 저는 부름에 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답지가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더 견디라는 선택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 내심이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국민들은 잊어. 1년 지나면 다 까먹는데 뭘 그렇게 해? 우리가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라고 육성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도 참 정치에서는 저는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궁극에는 이기고 이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네. 됐습니까? 원래 장동혁 최고가 키맨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이 한동훈 대표의 사람이다라고 해서 수석 최고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바로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사퇴 시사했다고 했다가 한동훈 대표랑 종국에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내려온 겁니다. 진종호 최고위원 청년 최고 마찬가지였어요. 아, 리더십이 이 사람이 없었구나. 본인과 관련한 한 이 동지들한테도 신뢰를 축적하기보다는 이걸 다 갉아먹고 있었구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너무나 아쉬운 건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건 뭐 이론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비대위가 전원 사퇴하는데도 본인은 아주 재빠르게 그냥 메시지를 가볍게 냈던 거죠. 나 지도부, 나 대표는 있을 거다. 있을 도리가 있나요? 그러면서 당원 당규를 찾고 그 대변인단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논리 개발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대단히 정치 문법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본인 비대위원장 할 때도요. 김기현 대표 내려오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임명했어요. 대행체제로. 그때는 그 왜 문제의식 안 드러냈습니까? 이를테면요. 지금 자기가 당대표고 비대위원도 자기가 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 집권 그룹들이 하는데 그거는 정치의 도의도 아니에요. 지금 풍파가 몰아치면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하면 아 그래 이거 억울하겠다. 왜냐하면 저도 신인규 변호사님이랑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탄핵에 찬성했다고 물러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네. 인식이 있는데 아 그 기회조차 버려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랬어요. 했습니다.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탄핵 가결 이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 국민의힘에서 그 12명이 이 가결표를 던졌는데 나머지 23명 가운데 11명 정도는 뭐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네. 던진 거예요. 뭐 소극적 참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전체 한 23명 정도가 이탈을 한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보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그 정치가 국민과 국익에 아니 보수 정치인이니까 보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익에 부합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게 보수의 정치 담론인데 네. 윤석열 개인을 지키고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지키려고 공당의 이익이 없어요. 당리당략에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이익하고 합치된다. 그러면 거기에 국가 이익이 뭐고 국민적 이익이 뭐냐. 저는 다 떠나서 12월 12일 날 온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다시 했던 4차 담화에서
중국 간첩 얘기를 하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항의도 했죠. 중국도 마오닝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첫 8일 만에 처음으로 성명을 낸 거예요. 중국이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해요. 자기들 문제가 워낙 그 공격을 받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서 근데 간첩 얘기를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를 나서서 해치는 게 본인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근데 개념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호하자고 8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몰아낸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앞서 이제 그 우리 법제처장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위헌정당입니다. 위헌정당. 위헌정당입니다. 이 정도면 위헌 불법정당이고 저는요 국민의힘 저 85명이 윤석열 부부를 보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자들은 자기 이익을 보존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용물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감싸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헌법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과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고 하는데 국가 이익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에서 이제 보수라는 말도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보수는 이제 제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이제 보수고 저자들은 내란 내지는 수구 태행 내지는 반헌법 네. 이렇게 반헌법 세력이다라고 이제는 네이밍을 바꿔줄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이제는 보수라는 말 저도 국민의힘이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뭐 무슨 레밍들이라는 표현까지 한동훈과 레밍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나가라. 뭐 그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 조간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친윤계 국회의원들이 물병을 던지면서 막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화가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탄핵 투표를 했냐, 내가 계엄했냐. 비상계엄을 했냐, 막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기가 막히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설령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뭐 정치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배신자 낙인을 찍여서 또 당신 나가 그만둬. 이게 맞습니까? 그럼 얻고자 하는 이득이 무엇일까요? 물병을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85명의 의원들은 뭘 바라는 걸까요? 너무나 명심합니다. 본인의 자리 보전이에요.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할 때는 아주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 셈법이 빠르게 돌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네. 국민 앞에 수호지심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이 국면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총칼로 국회가 유린당했습니다. 헌정이 단절됐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윤석열 씨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에서도 탄핵을 한 동지가 아니다. 버리고 가야 된다. 더 이상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 아니요. 국민들이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판단 이미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치 너저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 보고 하는 거예요. 중도층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지역에 아주 그것도 한 줌도 안 되는 당원들, 유권자,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 지금 간첩, 국가보안법 오늘하면서 다 거짓말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4차 담화는 팩트체크를 해보면 싹 다 얼마나 윤석열 씨가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 대통령을 용인하고 인내하라고요? 견뎌내라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선택을 내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 보고 정치하시는 분들 계셨던 거 아닙니까? 더는 부끄러움 있는 정치하지 마시고 그럴 거면 그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아니 저는 그 85명의 내란 동조 세력에게 저는 공개적으로 묻고 싶은 게요. 윤석열 씨가 반국가 세력 운운했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자들이 지금 내란을 옹호한다라고 하면 이게 반헌법 세력이 되는 거예요. 헌법을 짓밟는 거를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들이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계에서 퇴출을 명해야 되고 저는 그들의 퇴출을 위해 가지고 저는 그것이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저자들은 이제 앞으로 보수라는 말을 쓰면 제가 그건 항의를 하겠습니다. 네. 보수가 아니에요. 수구 퇴행 세력입니다. 그 유승민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동훈 배신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천박한 정치 집단의 프레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10시 반이기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 가운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지금 보니까 댓글창에 윤상현의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핵심은 그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엄호하면서 네. 기자들하고 저하고도 언쟁을 할 뻔했어요. 그러셨군요. 저 언쟁을 할 제가 필요가 있죠. 이런 사실은 건. 네. 그 토요일 날 그 로텐더 현장에서 막 그 뛰어다니면서 취재를 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 올 때마다 저 본회의장 들어갈 거냐, 그리고 탄핵 표결에 어떤 입장이냐, 이제 이걸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저 사람 왜 들어왔냐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저희가 한때 방송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이구. 항의받아가지고 로텐더홀에서 아니, 대기 언론 중이면서 탄압입니다. 언론 탄압. 그렇죠.